안녕하세요. 오늘 행정학 연습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교재 맨 앞부분부터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쉬운 내용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좀 골라서 얘기를 드리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배경 설명이 의외로 이 행정학 전체, 특히 이제 미국식 행정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4쪽입니다. 자, 4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자, 공적인 것, 자, 공공을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자,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나 공동체의 이익이요. 공익을 자, 추구하는 활동, 적극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자, 이 공공이란 단어가 행정학에서는 사실 바탕, 우리가 하늘 땅 할 때 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것들, 개인이 무엇을 하거나 기업이 무엇을 하는 것은 이 공공에서는 별로 그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자, 다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면 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겠다, 이런 것들이요, 적극적 측면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공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쪽에 위에서 네 번째 문단이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을 공공문제 해결이나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협동행위의 총체, 전부 다 협동행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부 혼자서, 정부라는 엄청나게 큰 주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좀 그 상황을 좋은 쪽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한 반면에 이제는 협동행위, 자, 국민 개인과 협동을 할 일도 있고 어떤 지역사회 단체, 자선단체, 자, 종교단체, 그리고 기업 등등과 협력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 협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의견이요? 자, 시민, 주민,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렴해야 합니다. 이 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학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자, 협동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4쪽에 맨 아래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주 1번이요. 자, 중간지원기관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주민 중간에서, 자, 이 중간지원기관은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지원하느냐? 정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주민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정부도 도와주고 주민도 도와준다는 의미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기관에서 나름대로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때로는 같이 놀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요. 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중간, 말 그대로 이게 이름이 중간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어느 만큼 도와줘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간지원기관은 그 주민 입장에서는 좀 찾아와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 말 사랑방 개념이죠. 자,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기도 하고, 자, 때로는 공무원들이 이 중간지원기관에 찾아와서 또 어떤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좀 도와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역할과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저기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이고 지금 강의 자료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다수의 학자들은 행정의 특성을 권력, 정치성이라고 얘기한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은 어쩔 수 없이 권력 그리고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행정의 두 번째 특성은 공공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자,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셋째, 행정은 공익가치를 추구한다. 사익이 아닙니다. 공공의 가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 자, 북한을 좀 제외하더라도 남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넷째, 행정은 협동적 집단 행위. 뭐 우리가 뒤에 가서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거버넌스 또는 협치. 자, 그 협동할 때 협, 그 정치할 때 치, 협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협동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위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저도 행정학을 당연히 그 행정학 개론, 뭐 정책학 개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어렴풋이 납니다. 자, 그때 배웠던 거하고 20년 뒤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본 내용은 같은데, 자, 어차피 여기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학에서 다루는 기본 이론은 잘 안 변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거,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 이론은, 내용은, 주요 내용은 안 바뀌어요. 뭐 A라는 문제집을 보나 B라는 교과서를 보나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고 내가 반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암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뭐 100%예요. 뭐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나 저 사람이 얘기하나 같아요. 다만 이제 사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외우는 건지 완전히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우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쪽인데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행정학은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번에 다학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학문이 행정학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학은 굉장히 응용 학문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야, 행정학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느냐? 맞아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공부할 때는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야, 이거 무슨 답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법학처럼, 자, 뭐 몇 조에 몇 항에 그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적으로는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은 공소 기각이냐, 뭐 여러 가지 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행정학은 그런 차원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적당히 추상적인, 적당히 실질적인, 이 적당히가 딱 어울리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뭘 외워야 되지? 뭐를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 안 변하는 이론, 그 다음에 그 법령 중에서도 좀 개정된 법령들, 개정된 지 1년 안 되는 법령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바뀐 걸 알까 모를까,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을 알까 모를까, 이거는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정학은 그 6쪽의 두 번째 문단, 둘째, 과학성과 처방성을 동시에 가진다. 자, 과학성. 자, 행정학도 학문이다 보니까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연구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셀 수 있는 것. 자, 1명, 2명, 1개, 2개, 뭐 1억, 뭐 10억, 100억, 1000억,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 뭐 통계청이 있듯이, 자, 무슨 조사, 무슨 자, 현황, 무슨 실태, 이게 좀 있어야 이제 뭐 정책을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심각하구나, 많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처방. 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정부가 사회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처방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과학적이면서도 처방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데,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법학에서도 좀 필요하고, 뭐 때로는 경영학에서도 좀 필요하고, 자, 반드시 사회 문제를 처방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내부의 문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두고 왜 일의 결과가 눈에 안 보일까? 왜 내가 일하는 게 이렇게 뚜렷하게 딱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경영학의 원리들을 많이 도입을 하죠. 경영학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입니다. 기업은. 그래, 돈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우리 정부의 조직에 좀 동원을 해보자.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신공공관리론 입장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과학적, 처방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행정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에 영어 단어에 나오죠. 오픈 시스템이야. 자, 개방체제. 당연히 한국의 행정은 뭐 사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뭐 온갖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리고 사건, 사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제 국제적인 정세, 뭐 우리나라 주변에 항상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 있죠. 뭐 미국, 일본, 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동남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북한, 뭐 등등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국제기구, UN, 자, OECD,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국제보건기구, WHO, 자, WTO, 세계무역기구 등,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생각하고 싶지 않은 IMF라는 게 있죠. 국제통화기금이요. 자, 전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 환경 7쪽입니다. 자, 행정의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행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자, 국회, 법원, 행정부, 뭐 행정부 안에서 중앙부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 용인시, 경기도가 같은 거. 행위자도 전부요. 자, 그리고 경제적 환경입니다. 7쪽의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지가 이게 어려워요. 너무 개입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개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참 어려운 학문이 행정학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마. 물건값을 너무 올리지 마. 그럼 물가가 상승해. 자, 독점하지 마. 과점하지 마. 독과점 방지해. 이게 전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 중에서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가 조작.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해서 수많은 선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눈에 드러나질 않아요. 이른바 단속을 하죠. 자, 그다음 8쪽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만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강제적인 방법이냐? 방금 말했던 거, 단속, 자, 수사, 이런 식으로 동원할 건지, 아니면 너희가 요거 지켜주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보조금을 줄게, 유인하는 요소로 갈지, 또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게 교육이요. 했던 말 또 해요. 자, 여러분들, 자, 성폭력 하면 안 되고요, 성희롱 하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되고요. 저 1년에 근 10번 들어요. 온라인 교육 10번 들어요. 의무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하면 안 되고요, 노인학대 하면 안 되고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도 1년에 10번을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10번, 작년에도 10번 정도 들었어요. 교육이에요. 그 더하기 홍보, SNS로. 뭐. 자, 이벤트 뭐, 자, 참여하시는 분께 뭐 당첨되면 이벤트 뭐 무슨 커피 쿠폰을 드려요, 편의점 쿠폰을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1년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당첨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요.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쓰지를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단순한 홍보조차도 이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뒤에서 배웁니다. 자, 사회적 환경.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는 것 중에 1인 가구.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 정도 돼요. 넓게는 제가 볼 땐 80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환경 아까 얘기했죠. 더 설명 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쪽에 과학기술 환경 얘기하고 일단 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비슷한 뭐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자, 지능형 뭐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 뭐 큰 거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보면은 왜 정말 뭐 좀 체험하는 것 같은 가상현실, VR, 뭐 증강현실, 우리가 저 기상캐스터 분들이 보통 이렇게 그 파란색 판 앞에서 이제 기상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뒤에다가 덧입히는 거죠. 우리 기상 그 이미지를요. 자, 증강현실. 뭐 별게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 뭐 우리가 직접 못 만나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자,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연예인들 보통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내가 연예인하고 직접 못 만나니까 대신 만날 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죠.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행정의 개념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